네, 오늘 이 시간에는 조선, 기계, 건설 등 주요 이제 경기 민감주들의 수주 및 업황 분위기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보고 관련 섹터 내에서 대표적으로 볼 만한 종목들 리포트 내용과 함께 좀 자세한 얘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대신증권의 이동환 애널리스트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 조선, 기계, 건설 이렇게 섹터를 담당하고 계시죠. 리포트 보니까 그렇던데. 맞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제 업종 하나하나씩 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조선 업종인데 최근까지 수주 소식은 또 상당히 많이 들렸잖아요. 아직 남은 수주들과 함께 이제 내년의 모멘텀을 우리가 조선 업종 좀 어떻게 봐야 하나요? 네, 먼저 10월 말에 화이자 백신 소식이 나오면서 11월, 12월 수주가 랠리를 보였고요. 네. 11월 이후에 수주만 조선사사가 수주한 물량이 114억 불 정도로 연간 물량의 거의 54% 정도를 수주를 했고요. 남아있는 수주를 보게 되면 한국조선해양이 포스코 인터내셔널로부터 받은 4.5억 불짜리 해양 플랜트 LOI 계약이 체결돼 있고 대우조선해양이 VLCC 10척에 대한 LOI가 체결돼 있습니다. 이외에 내년에 카타르 올해 6월 달에 100척 슬롯 예약된 물량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남아있는 물량이 많은 상황이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발주 랠리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뭐 수주 모멘텀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유효하네요. 네. 원래 수주 소식이 좀 연말 연초 조금 많이 들리는 편이죠. 네, 통상 네. 그런데 올해는 그 폭이 더 심화가 됐고요. 11월, 12월에 극단적으로 발주가 많이 나온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선 업종의 뭐 최근 이슈였고 기계 업종 같은 경우에는 리포트를 보니까 11월에 중국 굴삭기 판매 호조가 뭐 확인이 되고 있고 국내 대표 종목들의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를 좀 언급을 하셨던데 기계 업종의 업황 분위기와 최근 이슈는 좀 어때요? 네, 먼저 말씀하신 굴삭기 관련해서는 중국 굴삭기 시장이 올해 내내 호황을 보이고 있고요. 다른 신흥국들은 안 좋지만 중국은 정부, 지방 정부들이 재정을 풀면서 계속 좋은 상황입니다. 11월에만 전년 대비 68% 굴삭기 시장이 성장을 했고요. 관련해서 국내 업체도 두산인프라코와 현대건설기계가 대표적인 업체인데요. 두산인프라코는 현대중공업 지주의 매각이 진행되고 있고 매각이 된다고 하면 현대건설기계와 더불어서 현대중공업 지주의 계열사가 되게 됩니다. 매각 시너지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이런 이슈가 주가에 좀 반영이 되었다고 보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두 회사 다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외 기계업체들을 보게 되면 올해 성장성에 대한 부각이 많이 주가에 반영이 되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최근에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는 인공위성 안테나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이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고요. 두산 피월셀은 국내 독보적인 연료전지 업체로 수소산업 관련해서 부각이 됐고 효성중공업도 수소충전소 관련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성장성 있는 업체들을 보는 게 올해의 포인트였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뭐 기계와 조선 모두 이제 두 업종에 대해서 뭐 최근 이슈와 함께 모멘텀을 먼저 얘기를 나눠봤는데 좀 탑픽으로 볼 만한 대표적인 종목들은 뭘 생각하면 좋을까요? 네, 먼저 기계에서는 일단 조선 같은 경우는 큰 업체가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구간에서는 네. 유리하다고 보고 한국조선해양을 탑픽으로 말씀드리고요. 기계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을 찾아볼 때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두산바켓 같은 업체들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보잉이나 에어버스가 코로나 영향 때문에 항공기 사업이 안 좋으면서 같이 네. 주가가 좀 하락한 경향이 있고 두산바켓은 두산그룹에서 자구안 이행되면서 약간 소외된 경향이 있는데 미국 주택 시장이 워낙 좋은 상황이고 실적 개선폭이 내년에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소외된 종목들을 보는 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늘 이제 미국 보잉의 737 맥스가 2년 만에 운항이 재개됐다라는 뭐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모멘텀이 되겠네요, 하나에. 네,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조선업종 내에서는 한국조선해양, 기계업종 내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바켓을 꼽아주셨습니다. 리포트를 보니까 또 지난 21일에 한국항공우주에 대해 또 분석을 내놓으셨는데 역시나 뭐 코로나19 백신 모멘텀 얘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한국항공우주를 볼 때 이제 포인트로 삼을 만한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러면? 네, 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먼저는 737 맥스가 운항이 재개되면서 기존에 인도되지 못했던 물량들이 인도가 내년에는 좀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그동안 성장성이 부각이 되지 못했는데 인공위성이나 드론 같은 신성장 동력, 그리고 기체 부품의 유지
항공기의 유지 보수를 하는 MRO 사업 같은 부분들이 부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국내 산업은 방산 산업이 안정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포인트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이제 리포트를 보니까 목표 주가를 좀 3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셨던데 뭐 톤에는 좀 변함이 없으신 거죠?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더불어서 내년에 좋게 보는 종목입니다. 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건설업종도 좀 커버를 하시던데 건설업종에 대해서는 이제 2021년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건설주에서 또 제일 큰 관심을 두고 보는 종목이 뭔지 궁금하네요. 네, 전반적으로는 건설도 조선과 비슷하게 화이자 백신 이야기 이후에 유가가 반등을 하면서 11월부터 주가가 조금 회복세를 보였고요. 내년에도 이런 기조가 유지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리레이팅이 되는 구간에서는 대형주인 현대건설을 추천을 드리고요. 네. 이외에 해외 포션에서 LNG 비중이 많은 대우건설이나 아니면 GS건설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5대 건설, 뭐 대형 건설사 위주로 결국에는 좋게 볼 수 없는 건데 대우건설 리포트가 있어서 저는 대우건설을 좀 탑픽으로 꼽으실 줄 알았는데 대우건설 리포트 내용과 함께 좀 포인트들 자세히 더 들어볼게요. 그러면 네. 네, 대우건설도 좋게 보고 있는데요. 올해 분양이 한 3만 3천 세대 정도 분양이 됐고 네. 내년 예상도 한 3만 4천 세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의 우려랑 달리 분양이 되게 잘 되고 있고요. 해외 쪽에서는 최근에 이라크에서 2.6조 정도 수주를 한 것으로 로이터 통신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계약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모잠비크에서 5천억 정도 LNG 프로젝트를 또 수주를 했습니다. 이런 수주 모멘텀이나 국내 분양 상황들을 감안하면은 대우건설도 내년에 계속 주가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현대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요거 세 개 중에서는 가장 좀 모멘텀이 크다라고 보시는 종목은? 네, 단기적으로는 네. 대림산업이 지금 분할 때문에 거래 정지가 들어가 있는데요. 네. 이 대림산업이 거래 정지 이후에 DLENC로 건설사업부가 분할이 되는데 이 DLENC를 단기적으로는 좋게 보고 있고요. 네. 내년 연간으로 봤을 때는 말씀드린 현대건설이나 대우건설을 네, 탑픽 차선호주로 추천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오늘 이제 준비된 질문은 끝났는데 제가 갑자기 든 생각입니다. 뭐 조선기계건설, 뭐 내노라 하는 경기 민감주 위주로 저희가 이제 업황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봤는데 이 세 가지 업종을 놓고 봤을 때 내년 모멘텀이 가장 강하다고 보는 업종을 골라달라고 하면 뭘 골라주실 거예요? 네, 올해는 기계가 신재생주를 비롯해서 좀 전반적으로 좋았고요. 조선이나 건설이 상대적으로 주가가 못 올랐는데 이런 못 오르는 경기 민감주 조선건설을 좋게 보고 있고요. 네. 상반기에는 건설을 조금 더 좋게 보고 있고 연간으로 봤을 때는 조선 하반기 성과가 올라가면서 조선 좋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선과 건설 그중에서도 상반기에는 건설을 조금 더 좋게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최근에 내놓으신 리포트와 함께 저희가 조선, 기계, 건설 등 주요 경기 민감주들에 대해서 좀 어떤 시각을 가지면 좋을지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고요. 대신증권의 이동원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